안녕하세요. 인조이 필리핀입니다. 오늘은 필리핀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제가 바라보는 필리핀의 부동산은 어떻고 또 한국과 비교하면 어떻게 변해갈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. 반박시 여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시작할게요. 지난 영상에서 집주인하고 월세 흥정을 했죠. 많은 분들이 왜 집을 안 사고 월세 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. 돈이 없어요. 돈이 있으면 사겠지만 저는 가난하거든요. 할부를 끼고 사면 가능해야 하겠지만 이게 할부 이율이 한국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. 서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렴하게 대출을 받는다 그래도 6% 중반, 그것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. 뭐 5억짜리 집 이런 건 대출 안 해줘요. 은행은 조금 더 대출을 해주긴 하지만 이율이 조금 더 세요. 9%에서 한 12% 정도 될 거예요. 그럼 5억을 대출한다고 치면 이자가 6천만 원. 엄청난 금액이죠. 그리고 제가 사는 이 동네는 고인물 같은 곳이에요. 다른 번화가나 발전하는 지역과는 다르게 모든 게 다 끝나가지고 멈춰 있는데 땅이나 건물의 시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월세가 매달 5만 페소, 한국 돈 120만 원, 1년이면 1440만 원, 결코 적지 않은 돈이죠. 저도 알아요. 아까운 거.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살려면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5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120만 원? 그거 좀 작다는 생각이 들죠. 네. 돈 없어서 집 못 산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돌려서 했네요. 근데 콘도는 35스퀘어미터 기준 10평이죠. 마닐라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뭐 1억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. 한 달 월세가 2만 페소씩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요. 그럼 5억이면 5개 살 수 있잖아요. 그럼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10만 페소, 2배죠. 월세 아니고 에어비앤비나 콘도텔로 돌린다고 하면 이제 2만 페소 아니라 2만 페소에서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물론 귀찮고 신경 쓰이고 하겠지만 제가 사는 빌리지도 관리비를 내는데 그건 직접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관리사무실 직원들 월급, 경비들 월급, 그 다음에 여기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돈이 쓰이는 것 같아요. 근데 콘도는 평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린다거나 아니면 뭐 1층 로비를 이용한다거나 건물 청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분들한테 들어간 돈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 확연하게 좀 다르죠. 그리고 집 고장났을 때 수선하는 것도 콘도가 약간 더 수월해요. 이런 빌리지보다는. 물론 작기도 하지만요. 그리고 선분양을 한 콘도가 보통 완공때가 되면 1밀리언씩은 오르더라고요. 그거는 제가 선분양을 받았을 때, 그리고 선분양이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가거든요. 지금 시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. 뭐 시공사에서 올리는 걸 수도 있고요. 시세가 그렇게 형성되는 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콘도를 사면 안 팔린다 라고 해도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. 정보가 살짝 틀릴 수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. 한국하고 비교를 해볼게요. 저는 은퇴를 해서 다달이 나오는 뭐 월세 수익을 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. 어디 상권에 어디 상가 하나를 산 다음에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아가지고 고정적인 수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고 몇 년을 기다려서 그 시세 차익을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당장은 아니고 5년 후, 10년 후를 보는 거죠. 자,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? 필리핀 사는 사람이 한국 이야기를 하면 네가 한국에 대해서 뭘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한국은 호수 같아요. 가뭄이 와가지고 호수에 있는 물이 마르면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빠져가지고 중심으로 모이잖아요. 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수도권 또는 대도시로 몰릴 것 같아요. 아시겠지만 한국엔 이제 비가 안 오거든요. 그럼 지방에 있는 건물이나 뭐 아파트 등은 가격이 내려갈 거고 당분간은 대도시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건물 가격은 떨어지진 않겠죠. 즉 조만간에 대도시에서부터 떨어진 아파트, 땅값, 뭐 인구 다 하락한다는 얘기죠.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필리핀은 좀 달라요. 필리핀은 마닐라랑 가까운 도시라고 해도 도로조차 제대로 놔져 있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.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면 마카티나 보니파시오를 제외하고 다 단층 건물들이에요.
지하철이나 지상철도 없어가지고 개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동남아를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지금 건물들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. 물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건물이 제한된 곳도 많습니다. 서민들도 보면 눈이 높아져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꿈꿀 거고, 필리핀 부유층이 전체 인구의 30%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30%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3천만이에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 투자는 필리핀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. 여긴 그래도 비는 계속 오니까. 중국인들 때문에 특정 지역의 콘도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오르진 않았거든요. 근데 언젠가는 한국처럼 전체적으로 한 번은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. 외국인이 땅은 못 사지만 콘도는 살 수 있으니까. 한국은 물가가 아직 비싸잖아요. 하지만 아직까지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서 물가가 싸니까 다른 나라들이 인플레가 심해지면 분명히 물가가 싸고 인건비가 저렴한 필리핀으로 오지 않을까. 필리핀은 외국인도 관광비자도 콘도를 살 수 있고 또 관광비자 자체가 3년 동안 계속 연장이 가능하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면 필리핀의 부동산 가격이 자연적으로 상승을 하고, 하지만 인건비는 오르지 않으니까 물가는 크게 변동 없을 거고, 뭐 이건 저만의 논리죠.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야, 필리핀도 발전하는 국가인데 왜 인건비가 안 오르냐? 근데 이거는 필리핀에 1년만 사신 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.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30%의 필리핀 부유층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은 70%의 서민들하고 자기 거를 나눠 먹기를 싫어해요. 분명히 싼 돈으로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왜 비싼 돈으로 굴려야 하나, 뭐 일도 잘 못하는데,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. 그리고 필리핀이 인건비가 오르면 또 필리핀만의 매력이 없어요. 물가가 오르면. 이번 영상의 결론은 따로 없고요. 그냥 왜 집을 사지 월세를 내면서 사냐, 이 질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그 필리핀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. 그럼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인조이 필리핀이었습니다.